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문 멘토입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끝, 이강문 멘토 얼굴 보셔야겠죠? 자, 오늘은 더 특별하게 또 한 달의 끝을 제가 이 시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그 한 달이 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시황부터 이야기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동안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의 경기 부양지책을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와 또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난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 이벤트들이 많았던 만큼 오늘 하루장을 본다라면은 그 피로감이 쌓여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굵직한 이벤트를 앞서서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뉴스들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여러 이 부담되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두 다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뉴스들을 확인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간 9월달 저점을 찾고 10월달 올라오는 구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뉴스로는 만족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오늘도 그 새로운 모멘텀이 불어이루기 전까지는 좀 시장의 숨고르기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11월장까지 미래를 내다본다면요. 그동안에 유럽과 중국에서 내놓았던 경기 부양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이 9조 원 가까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과 같이 시장의 피로감 때문에 쉬어간다라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챙겨가기 위해서 또 다른 뉴스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하게 시장에서 나온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도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이 건설주하고 이 조선주에 대한 실적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자, 오늘 실적 발표되었던 CJ 대한통운과 아모레퍼시픽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 좀 비교를 해서부터 본다면요. 시장에 대한 선행지표로 해서 우리가 운송지수를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그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경기 침체느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이런 방향성을 또 찾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발표된 CJ 대한통운의 실적을 본다면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역에 대한 부분들과 또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실적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조 2천억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78억대. 자, 이처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동반적으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혹은 무역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내수 활성화 혹은 이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한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소비재에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3분기 실적인데요. 전년비 대비해서 1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2014년도 때부터 이 화장품에 대한 이 면세점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국내 시장에 새로운 중국 소비재라는 단어가 태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점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 계층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화장품 업종군들 역시나 새롭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메르스라든가 이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위가 조금 이제 완화되고 또 오히려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중국 소비와 맞물려서 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장의 지표를 그래도 담당할 수 있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일희일비할 수 있는 시장의 그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면 분명히 유동성에 대한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오늘 이 소비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이 소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제가 편입했던 유진기업 IMBC, 이지바이오, 아가방컴퍼니, 그리고 손오공. 사실은 이 종목군들이 내수와 그리고 또 멀리 간다면 중국 시장에 진출까지 이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유진기업은 제가 첫 시간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좀 시장의 조정권 때문에 오늘 손절가를 터치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부동산의 열기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기업에 대한 관점은 다시 한번 가격 지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관심권에서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IMBC와부터 해서 아가방컴퍼니, 소로공과 같은 케이스는 일단 소비재 또 중국에 대한 서비스업 같이 기대하면서 보는 종목인데요. 자, 우선 이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아가방컴퍼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가방컴퍼니 오늘도 장중 큰 탄력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영유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 오중전회가 시작되기 앞서서 아가방컴퍼니를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오중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큰 탄력을 보여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장 초반 때부터 강한 상승 출발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중 21%대 보이면서 신고가 가격대까지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오중전에는 마치면서 중국 두자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중전에는 마쳤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35년 만에 폐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 대한 마켓쇼가 확실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영유아 사업도 계속해서 이 고품질 프리미엄화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이 품질에 대한 이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아가방컴퍼니에 대한 시장도 계속해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마켓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가방컴퍼니는 중국에 피인수된 기업이기 때문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이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 때 상승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목이죠. 그 다음은 손오공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손오공도 사실은 이 연관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어린이로 좀 더 성장한다면은 완구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손오공은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이 다양한 캐릭터 사업과 그리고 완구용품으로 해서 분명히 시장의 점유율을 확고히 잡았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또 새로운 또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오공도 꾸준한 관심 속에서 추세 전환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 7,000원대와 8,000원대의 매물 소화 기간만 소화된다면 충분히 신고가 랠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시장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중국에 대한 관련된 기업인데요. 종목을 소개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판단을 위한 이 조언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꼭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세운메디칼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중전회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중전회에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연결되는 산업이 이 영유아 그리고 산화제약에 따른 그 호구개혁, 인구개혁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인구 개혁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높아지는 관점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 안에서 수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연 어떤 길로 해서 중국과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이익점이 되는지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운메디칼은 의료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이는 화면은 이 인체의 모습을 띈 이 안에 이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주체적으로 주요 제품으로 했을 때는 이 수술 의료 장비를 주요 매출 사업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사실은 이 소모품 자체가 일회성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의료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재사용이 좀 불가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소모품이 계속해서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재사용이 아닌 계속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세운메디칼은 의료 시술 쪽에 담당하는 소모품이 주요 산업이라고 했는데 또 이 병원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병원 좌석에 있게 되면은 대부분이 산소호흡기를 혹은 이 새로운 공기를 위해서 이 호흡기 관련된 제품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세운메디칼입니다. 그 부분 안에서는 거의 과독점, 90% 이상이 세운메디칼 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 주요 매출 안에서 이 카테타르 그러니까 이 의료 장비뿐만 수술용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소모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점차 20%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시장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의료 기술이 이제는 이 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만들어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에서 또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은 일부의 매출 비중에서 의료용 장갑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소모품, 의료 수술 장비가 아닌 다른 소모품 안에서도 이 세운메디칼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지금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은 차후에는 이 비중으로 하여금 큰 매출 성장을 거칠 수 있는 것이 이 의료용, 장갑 등등등의 소모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수술방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진 속에서 이 세운메디칼이 큰 역할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 안에서 사실 저도 단어가 사실 어렵습니다.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의료 용어가 또 있기도 한데요. 이 중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혈액 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새롭게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운메디칼로 하여금 국산화 장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는 해외 시장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높은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되었던 의료용 흡입기 대부분 국산화의 바람에 세운메디칼이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등등등 중요 소모품 안에서 이 수술방 안에서 담당하는 기술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수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공급이 필요한 것인가,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안락한 집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식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용과 같이 이뻐지고 또 오래 살기 원하는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우메디칼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할 것인데요. 일단은 세우메디칼이 내수와 그리고 수출 부분 안에서의 편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과거에서보다는 지금은 점점점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과 특히나 중국 시장 진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더 키워갈지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우메디칼이 바로 이 수출에 대한 이 비중 편중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거의 3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두자재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개혁을 통해서 또 혹은 중국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세우메디칼이 좀 더 큰 시장을 마켓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선진국이란다면 일본과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유럽 시장의 진출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다른 중동이라든지 남미까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수출의 비중을 통해서도 세우메디칼에 대한 이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실적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우메디칼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서도 이와 같이 기존 산업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장이 마켓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새로운 신사업도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에 보이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공 그 보형물인데요. 일단 가슴 수술에 관련된 이 보형물도 국산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산화에서 이 세우메디칼 제품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 보형물이 가장 시장을 타겟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 한류 바람과 함께 이 한류 의료 서비스가 또 진출했고 또 그 못지않게 성형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내 한류에 대한 의료 성형 서비스가 중국 시장을 진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보형물도 당연히 시장 진출이 용이하겠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 베트남 쪽에 이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세우메디칼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과두부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신사업 플러스 알파의 요인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 드렸던 의료용 이 소모품 중에 이런 장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의료용 시술용 장갑과 그 밖에 이제 호흡기 관련된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 장비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우메디칼이 지난 세우메디칼 유한 책임회사라는 의료 장비 회사를 100%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적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세우메디칼이 의료 장비를 하다 보니까 의료법 개혁에서 가장 최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지난해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라든지 다산다난했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새로운 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의료법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조금 시장의 뉴스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물꼬를 터야 된다는 뉴스를 내놓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틀 전의 뉴스인데 계속해서 의료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세우메디칼이 최선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뉴스를 돌아가서 본다면요. 유한 책임회사 이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100% 지분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됐을 때 의료 서비스들이 질적인 성장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소비자라 하여금 이 질적인 성장만큼 서비스에 대한 그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료 지출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의료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의료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법인화돼서 이 병원에서 수직결하게 되겠다면은 이런 의료 소모품에 대한 가격 측정이 이런 표준화가 아니라 이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우메디칼이 이와 같이 수직계열화가 오히려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등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개혁이 연말에 다시 한번 또 나온다거나 혹은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세움메디칼은 최선호주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신사업과 기존의 사업에 대한 승승장구로 인해서 세움메디칼에 대한 매출액 추이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향상이 되면서 매출액 추이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성장으로 통해서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세움메디칼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이 가격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움메디칼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하게 된다면요.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고 이 실적 성장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까지 과감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지켜지고 있는 가격대가 5,800원대인데요. 5,800원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때부터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4년도에 큰 상승을 보여왔던 것이 세움메디칼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시장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추세를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가 하단 자리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의료법에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지전보다 기존 사업들이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실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디보다 큰 상승이 12,000원 선까지 가격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기간적인 소화가 필요하겠지만은 꾸준하게 보유한다면은 이 가격적인 상승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한다면은 박스가 하단 자리로 잡아놨던 5,8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를 추세를 전환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좋은 호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탄탄한 실적이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종목 세일즈 이 종목군들 소개해 드렸는데 이처럼 소개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또 현실적인 감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전 매매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교육 강의와 또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장중에 10시부터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중에 또 뵙겠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이 시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